어머, 영수가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졌네? 뭐 비결이라도 있어? 아이고, 순자야, 나 알잖아. 매일 밤 다리 쥐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남편도 같이 못 자게 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근데 이번엔 정말 달라졌어. 마그네슘 먹는 시간만 바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니까. 새벽 2시, 3시에 다리 쥐로 깨서 온 집안을 헤매던 내가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 정말 꿈만 같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영숙 씨처럼 수십 년 동안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던 분들이 단지 마그네슘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꿀잠을 자게 되었다는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복용 시간이 완전히 잘못됐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심장을 멈추게 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신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마그네슘 부족이었고 이분들 중 절반이 심장 이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 대부분이 이미 마그네슘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바로 먹는 시간과 방법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사한테 들었던, 약사한테 들었던, 심지어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던 그 방법들이 모두 잘못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52세 수면 전문의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입증한 마그네슘의 진짜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했었죠. 의사인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매일 밤 2시, 3시, 4시 시계만 쳐다보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말똥말똥. 이런 악순환이 3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봤지만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점점 양을 늘려야 했죠. 이러다가는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나 싶어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92세 노 교수님이 알려준 단 하나의 비밀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일본 최고령 현역 의사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에 출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92세의 나이에도 하루 8시간씩 진료를 보시고 저녁에는 의학 논문을 쓰시는 정정하신 분이었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 마그네슘은 약이 아니라 타이밍이야.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100배 중요하다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모두 버려야 해. 그게 바로 일본 장수천의 비밀이지. 오늘은 여러분께 병원비 수백만 원 아끼고 10년은 젊어지는 마그네슘 복용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동네 약국에서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기적의 조합까지 공개할 테니 끝까지 보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얼마 전 73세 박순자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너무 수척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첫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선생님, 저 정말 미치겠어요. 마그네슘 석 달째 먹는데 왜 효과가 없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까지 해요.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는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70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단지 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모습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누우면 새벽 2시에 눈이 떠져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3시쯤 되면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해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까지 올라오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남편 깨워서 주물러 달라고 하는데 남편도 나이가 있으니까 힘들어하죠. 이렇게 매일 밤 전쟁을 치르고 나면 아침에는 완전히 녹초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복용법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규칙적으로 살아요. 매일 밤 10시 정각에 마그네슘 먹고 10시,
반에 잠자리에 들어요.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해서 저녁은 6시에 먹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도 조금만 마시고요. 여러분, 이게 최악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박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마그네슘 드시고 나서 속이 어떠세요? 아이고, 선생님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 참고 먹었죠. 약은 원래 쓴 법이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텅 빈 위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빈 종이에 진한 먹물을 떨어뜨리면 종이가 찢어지듯이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위벽을 직접 자극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위벽이 얇아져 있어서 더 위험해요. 위벽이 얇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젊었을 때 위벽이 두꺼운 담요 같았다면 나이 들면 얇은 종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얇은 종이 같은 위벽에 마그네슘이라는 강한 물질이 직접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쓰림은 기본이고 메스꺼움 구토 심하면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가 속이 쓰렸던 게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공복에 먹은 마그네슘은 흡수도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일 때 영양분 흡수 모드가 아니라 보호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문을 꽁꽁 닫아놓은 것처럼요. 배가 고플 때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싼 마그네슘을 먹어도 대부분 그냥 화장실로 나가버리는 거죠. 돈을 변기해버리는 셈입니다. 그럼 박 할머니의 두 번째 실수는 뭐였을까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자꾸 깜빡해요. 약 먹는 시간도 자주 놓치고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 분량을 한 번에 다 먹어요. 400mg 한 알로 끝. 그러면 까먹을 일도 없고 편하잖아요. 이것도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은행 같아요. 한 번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은행에 한 번에 너무 많은 돈을 입금하려고 하면 제한이 걸리듯이 우리 몸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마그네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 양이 바로 200mg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1리터를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켜면 어떻게 되나요? 배만 부르고 대부분 소변으로 나가죠. 하지만 한 컵씩 나눠서 하루 종일 마시면 우리 몸이 다 흡수합니다. 마그네슘도 똑같아요. 400mg을 한 번에 먹으면 200mg만 흡수되고 나머지 200mg은 그냥 버려집니다. 게다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부작용도 심해요. 설사, 복통, 메스꺼움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마그네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겁니다. 박 할머니가 드시던 마그네슘을 보니 산화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제일 싸고 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시니어에게는 최악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변비약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흡수가 잘 안 되고 장에 물을 끌어당겨서 설사를 유발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탈수 위험까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데 거기다가 설사까지 하면 탈수가 심해져서 어지럼증이나 기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쌀도 백미염이 찹쌀이 있듯이 마그네슘도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각각 흡수율도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그 중에서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건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마그네슘에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결합한 건대위장 자극이 거의 없고 흡수율이 제일 좋아요. 게다가 글리신 자체가 숙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 일석이조입니다. 글리신은 우리 뇌에서 진정작용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깊은 잠에 들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건 말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마그네슘에 사과산을 결합한 건대근육 피로회복에 특히 좋아요. 다리쥐가 자주 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사과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로가 풀리고 근육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박 할머니의 네 번째 실수는 뭘까요?
바로 칼슘과 함께 먹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같은 통로로 흡수됩니다. 마치 한 개의 문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는 것과 같아요. 좁은 문으로 두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밀치고 땡기다가 결국 둘 다 제대로 못 들어가고 밀려나게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서 둘 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각각 제대로 흡수가 됩니다. 아침에 칼슘을 먹으면 하루 종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저녁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밤새 근육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5번째 실수는 커피와 함께 먹는 겁니다. 박할머니는 약 먹을 때 습관적으로 커피와 함께 드셨대요. 이것도 최악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오히려 소변으로 마그네슘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데 이때 마그네슘도 같이 빠져나가요. 애써 먹은 마그네슘을 카페인이 다 내보내는 셈이죠.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 드시기 2시간 전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박할머니가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드셨는지 아시겠죠? 밤 10시 공복에 하루 분량을 한 번에 사나 마그네슘을 칼슘과 함께 커피로 먹었으니 효과가 있을 리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고 돈만 날린 거죠. 그럼 이제 일본 92세 교수님이 알려준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일본 장수촌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인데 놀랍게도 그곳 노인들의 90%가 이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은 일본에서도 특별한 곳으로 유명해요. 100세 이상 어르신이 인구의 5%나 되고 80세에도 농사를 지으며 건강하게 사는 곳입니다. 첫 번째 황금 타이밍은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여러분이 저녁 6시에 식사하셨다면 6시 반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식사 후 30분은 우리 위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음식물이 적당히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위산도 적절하게 분비되고 영양분 흡수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죠. 이때 마그네슘을 먹으면 음식물이 마그네슘을 감싸서 위를 보호하고 흡수를 3배나 높여줍니다. 마치 약을 캡슐에 넣어 먹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음식물이 천연 캡슐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밤사이 우리 몸이 회복하는 동안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저녁에 마그네슘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이런 회복 과정이 훨씬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단백질을 드셨다면 더욱 좋습니다.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만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과 함께라면 금상첨화입니다. 단백질이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더 안정적인 형태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황금 타이밍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2번에 나눠 드세요. 아침 100mg, 저녁 150mg.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마그네슘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아침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300가지가 넘는 효소가 관여하는데 이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실제로 일본 장수촌 어르신들은 아침 마그네슘을 활력 비타민이라고 부르신대요. 아침에 마그네슘을 먹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황금 타이밍은 운동 30분 전입니다. 걷기 운동 전에 마그네슘 50mg만 드셔보세요. 다리 쥐가 싹 사라집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필수적이거든요.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때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아서 쥐가 나는 거예요. 운동 전에 드시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운동 후 피로도 덜합니다. 일본 장수촌 어르신들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전에 마그네슘 조금 드시고 저녁 산책 전에도 조금 드시고 그래서 90세가 넘어도 하루만 볼을 걷더니 걸으시는 거였어요. 그분들은 이걸 움직임의 기름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박할머니께 알려드린 구체적인 실천법을 공개합니다. 박할머니는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드렸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신다면 아침 식사를 7시 반에 하세요. 밥 한 공기, 된장국, 나물 반찬 정도로 가볍게 드시고요. 그리고 8시에 마그네슘 100mg을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이때 중요한 건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이 흡수를 도와줘요. 점심은 평소대로 드시고 오후 3시쯤 산책 나가실 때 마그네슘 50mg을 드세요. 물론 물과 함께요. 이때도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산책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걸으세요. 저녁 6시에 식사하시고 6시 반에 마그네슘 100mg을 또 드세요. 그리고 10시에 주무시면 됩니다. 하루 총 250mg을 3번에 나눠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부작용 없이 최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2세 교수님이 알려준 특급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10배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일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마치 열쇠와 자물쇠 같은 관계죠. 마그네슘이 열쇠라면 비타민 B6는 그 열쇠가 잘 들어가도록 기름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그네슘만 먹은 그룹보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함께 먹은 그룹의 수면질이 50%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잠드는 시간도 빨라지고 깊은 잠의 비율도 늘어났어요. 비타민 B6는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지만 영양제로 드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동네 약국에서 비타민 B 복합제를 사시면 됩니다. 가격도 한 달분에 3,000원 정도로 저렴해요. 비타민 B 복합제에는 B6뿐만 아니라 B1, B2, B12 등이 다 들어있어서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비법은 마그네슘 목욕입니다. 일주일에 2번 따뜻한 물에 앱섬솔트를 한 컵 넣고 20분간 목욕하세요. 앱섬솔트는 황산 마그네슘인데 피부로도 마그네슘이 흡수됩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에요. 피부를 통해 흡수된 마그네슘은 바로 근육과 신경에 작용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는 분들께 최고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흡수가 더 잘 되고 근육도 이완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앱섬솔트는 인터넷에서 1kg에 10,000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한 번에 100g씩 쓰니까 10번은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00원 꼴이니 찜질방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죠. 목욕이 힘드신 분들은 조경만 해도 됩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고 앱섬솔트 반 컵을 넣어서 15분간 발을 담그세요. 발바닥으로도 마그네슘이 흡수되면서 온몸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자기 전에 족욕하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있어요. 네.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매일 아몬드 10개만 드셔도 마그네슘 80mg을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아몬드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거든요. 아몬드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있고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서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고 캐슈넛은 아연이 많아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에는
마그네슘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30g 정도의 다크 초콜릿에 마그네슘이 64mg이나 들어있어요. 저녁 식후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울감 해소에도 좋아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하루에 2-3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마그네슘 30mg이 들어있고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좋습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가 더 좋아요. 갈색점이 생긴 바나나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도 더 많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바나나 반 개 정도 드시면 잠도 잘 오고 마그네슘 보충에도 좋아요. 네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한 컵에 마그네슘 150mg이 들어있습니다.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참기름과 함께 무치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시금치에는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고 엽산이 많아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엽산이 부족하기 쉬운데 시금치를 자주 드시면 엽산 보충에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반모에 마그네슘 70mg이 들어있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두부가 마그네슘이 더 많아요.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칼로리도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아요. 여섯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한 줌만 먹어도 마그네슘 150mg을 섭취할 수 있어요.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호박씨에는 아연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좋고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도 들어있어서 숙면에도 좋아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곱 번째는 현미입니다. 백미보다 현미의 마그네슘이 3배나 많습니다. 현미 한 공기에 마그네슘 80mg이 들어있어요. 처음엔 거칠어서 힘들 수 있지만 백미와 반반 섞어서 드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현미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고 비타민 B군도 많아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에도 좋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이런 음식들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면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과 보충제로 섭취하는 마그네슘이 서로 시너지를 내서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시거나 마그네슘과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의 인산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인산은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버려요. 마그네슘 드시기 2시간 전후로는 탄산음료를 피하세요. 특히 콜라는 카페인까지 들어있어서 더욱 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술을 마시면 이뇨작용이 활발해지는데 이때 마그네슘도 함께 배출돼요. 술 드신 날은 마그네슘을 평소보다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특히 막걸리나 맥주처럼 이뇨작용이 강한 술은 더욱 조심하세요. 세 번째는 설탕입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이 빨리 소모됩니다. 우리 몸이 설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특히 정제설탕이 많이 든 과자, 케이크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꿀이나 조청 같은 천연당분은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인스턴트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는 인산염이 많아서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인산염은 보존제로 사용되는데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요. 가급적 신선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마그네슘이 빨리 배출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서 마그네슘 재흡수를 방해해서 소변으로 많이 나가게 돼요. 김치,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은 적당히 드시고 국이나 찌개는 싱겁게 드세요. 자, 이제 박 할머니의 극적인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박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정확히 이 주의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리 쥐가 줄어들었어요. 매일 밤 서너 번씩 나던 다리 쥐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열흘째부터는 아예 안 났대요. 그리고 잠드는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전에는 누워서 한두 시간은 뒤척였는데 이제는 30분 안에 잠이 든대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고요.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어요. 새벽 2시, 3시에 깨던 제가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다니까요. 꿈도 안 꿨어요. 그냥 눈 감았다가 떴는데 아침이더라고요. 박할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피부색도 좋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다리쥐도 사라졌어요. 매일 밤 다리쥐 때문에 남편까지 깨웠는데 이제는 전혀 안 나요. 남편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그리고 변비도 좋아졌어요.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한 줄 처음 알았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2-3번 겨우 갔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가요. 이게 바로 마그네슘의 힘입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수면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근육 이완, 신경 안정, 혈압 조절, 혈당 조절, 뼈 건강, 에너지 생산, 이 모든 게 마그네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제대로 먹으면 온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박할머니는 이제 마그네슘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줬어요. 우리 경로당에서 저만 빼고 다들 불면증인데 이제는 다들 꿀잠 자요.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또 다른 비밀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계절에 따라서도 필요량이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평소보다 20% 더 드셔야 합니다. 특히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으로 여름을 나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땀 1리터에 마그네슘이 15mg 정도 들어있는데 여름에는 하루에 땀을 2리터 이상 흘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그네슘도 30mg 이상 손실되는 거죠. 겨울에는 실내 생활이 많아서 비타민 D가 부족한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마그네슘 흡수도 떨어집니다. 비타민 D는 마그네슘이 장에서 흡수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비타민 D 1000IU 정도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또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60세 이상은 위산 분비가 줄어서 마그네슘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위산이 적으면 마그네슘이 이온화되지 않아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마그네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꼭 기억하세요. 70세 이상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마그네슘 배출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 마그네슘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면 몸에 마그네슘이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루 3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80세 이상은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약물과 마그네슘이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약, 골다공증약,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 드시는 시간과 마그네슘 드시는 시간을 2시간 이상 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후 마그네슘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마그네슘 흡수가 떨어지거든요. 에스트로겐은 마그네슘이 뼈에 저장되도록 도와주는데 폐경 후에는 이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폐경 후 여성은 마그네슘을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하루 3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에 마그네슘이 특히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전립선 조직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마그네슘이 하거든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보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마그네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 저장고를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 몸에는 마그네슘이 25g 정도 저장되어 있는데 60%는 뼈에, 39%는 근육과 조직에, 1%만 혈액에 있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먼저 혈액에 마그네슘을 쓰고 그 다음에 근육과 조직에 마그네슘을 쓰고 마지막으로 뼈에 마그네슘을 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보충할 때도 거꾸로 채워집니다. 먼저 혈액, 그 다음 근육과 조직, 마지막으로 뼈까지 채워져야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2주는 즉각적인 효과를 봅니다. 수면 개선, 근육 이완 같은 거죠. 이건 혈액에 마그네슘이 보충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한 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이 좋아집니다. 근육과 조직에 마그네슘이 채워지면서 전반적인 대사가 좋아지는 거죠. 2달 후에는 뼈가 튼튼해지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뼈에 마그네슘이 저장되기 시작하면서 칼슘 대사도 좋아지고 골밀도도 증가합니다.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모든 마그네슘 저장고가 채워지면서 온몸의 기능이 최적화됩니다. 젊어진 기분이 들 정도로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주일 정도 먹다가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세요.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조금만 참고 꾸준히 드시면 인생이 바뀌는데 말이죠. 또 하나 명심하실 점은 마그네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해야 진짜 효과를 봅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물에 녹아서 흡수되거든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셔야 마그네슘이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찬물보다 흡수가 잘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잔, 식사 30분 전에 1잔, 자기 전에 1잔씩 드시면 좋아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운동하면 근육에서 마그네슘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흡수도 더 잘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걸으면서 햇빛도 쬐면 비타민 D도 만들어져서 일석이조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이 빨리 소모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마그네슘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노래 부르기, 화초 가꾸기 같은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자, 약속드린 특급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동네 약국에서 이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기적의 조합입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이 셋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저녁 식후 마그네슘 100mg, 비타민 B6 10mg을 드시고 바나나 반 개를 함께 드세요. 한 달 비용이 5,000원도 안 됩니다. 이 조합이 왜 특별한지 설명드릴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죠. 비타민 B6는 그 과정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의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하면서 숙면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학회에서도 인정한 방법입니다. 수면제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죠. 수면제는 의존성이 생기지만 이 조합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비법은 마그네슘 스프레이입니다. 마그네슘을 물에 녹여서 스프레이통에 넣고 자기 전에 발바닥이나 종아리에 뿌리세요. 피부로 직접 흡수되어서 즉각적인 효과를 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염화 마그네슘 가루 반 컵을 끓인 물 반 컵에 녹이고 식힌 다음 스프레이통에 넣으면 됩니다. 염화 마그네슘은 인터넷에서 1kg에 15,000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이 스프레이는 특히 다리 쥐가 날 때 특효입니다. 쥐가 난 부위에 뿌리고 살짝 마사지하면 금세 풀려요.
평소에도 자기 전에 발바닥에 뿌리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피부가 따가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더 넣어서 희석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익숙해지면 점점 진하게 만들어 사용하세요. 자, 이제 마그네슘과 관련된 오해들을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마그네슘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루 400mg 이상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설사, 메스꺼움, 근육 약화, 부정맥까지 생길 수 있어요.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모든 마그네슘이 똑같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류마다 흡수율과 효과가 다릅니다.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니어에게는 글리시네이트가 최고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오해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요즘은 토양에 마그네슘이 고갈되어서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950년대 시금치와 요즘 시금치의 마그네슘 함량이 절반도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보충제가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오해는 젊은 사람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흡수율이 떨어지고 배출은 늘어나거든요. 시니어일수록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비싼 게 좋다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국산 제품도 충분히 좋습니다. 중요한 건 종류와 함량, 그리고 복용법입니다. 비싼 외국산보다 저렴한 국산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여섯 번째 오해는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수면 개선 같은 건 빨리 나타나지만 진짜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드세요. 일곱 번째 오해는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그네슘도 과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설사가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 심하면 저혈압, 근육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공복 절대금물 반드시 식후 30분에 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빈속에 먹으면 위가 상하고 흡수도 안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말고 하루 2-3번 나눠서 드세요. 아침 식후, 저녁 식후가 가장 좋습니다.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세요. 산화 마그네슘은 피하세요. 비타민 B6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약국에서 비타민 B 복합제를 함께 사세요. 칼슘, 커피, 탄산음료와는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봅니다. 일주일 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제대로 먹기. 이것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루 종일 진료하고 저녁에는 의학 논문을 읽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마그네슘을 제대로 먹고 푹 자고 활력 넘치게 사는 것,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미국 중서부 농장지대에서 원인 모를 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심장마비가 속출했죠. 의사들도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의사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의 토양을 조사해보니 마그네슘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주민들에게 마그네슘 보충제를 나눠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그네슘 결핍증이 처음 발견된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대인의 80%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하지만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동네 약국에 가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사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후 30분에 처음으로 드셔보세요. 일주일 후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비결을 물어볼 겁니다. 석 달 후에는 10년은 젊어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의사인 저도 마그네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행복한 가정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그네슘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공복 절대 금물 저녁 식후 30분이 황금 타이밍입니다. 하루 2번 나눠서 아침 저녁 식후에 드세요.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시고 비타민 B6와 함께 드시면 최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잠 못 드는 밤을 편안한 밤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다리주로 고생하는 남편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아내 혈압약만 믿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돈 안 드는 건강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꿀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이 고객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정보를 공유한 것이니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실천하세요. 모든 건강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의학적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